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 새벽 1시이고요. 다음 주 이제 늘 일요일마다 이제 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의 방송을 할 테니까 일요일은 이제 다음 주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분위기가 많이 좋지 않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팬분들이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늘어나는 만큼 또 부담도 많이 되고 또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한 안티가 아니죠, 사실. 또 실망하신 분이 많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 시기가 또 지나가야 다음 타이밍에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치지 않고 조금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 마감 상황을 보면 일단 좋은 흐름이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3월 6일이긴 하지만 이제 5일 금요일 종가 기준 나온 거고요.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했습니다.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을 했고 3천선을 일단 지키지는 못했어요. 1.7%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고 다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5시 새벽 5시 3월 7일이고요. 변동성이 엄청 컸었어요. 보시면은 변동성이 엄청 큰 모습을 보이지만 다행히도 일정한 레인지 안에 조금 더 길게 보면 일정한 레인지 안에서 활동했던 장의 흐름을 볼 수가 있었고 다행인 거는 이제 상승장 분위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단 적어도 급락은 없겠구나라는 부분이 다음 주 우리 월요일 시장을 대비하는 마인드인 것 같고요. 나스닥도 지금 일주일 연속으로 급락한 다음에 저점 바닥 찍고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폭이 생각보다 많이 컸어요. 1월 말 정도부터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좀 이슈가 됐었는데 끄떡없던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한 이후에 금리 인하를 한번 사실 FOMC 한 번 금리 인하할 그런 0.25를 두 번 한 만큼 0.5%나 금리 인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미국 경기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지는데 증시 반등에는 일단 크게 효과가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 쪽을 먼저 보면 우리나라 환율이 아니라 달러 인덱스 쪽입니다. 금리 인하를 한번 하면서 사실 이 앞서 보셨던 증시 달러 인덱스는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고 미국 금리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죠. 그래서 안전자산의 역할을 계속 하다가 이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3월 17일과 3월 18일이 FOMC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왔었고 3월 17일 정도에 금리 인하를 하겠구나라고 했는 이제 시장의 그런 펀더멘탈이 50% 이상이다 말씀드렸었죠.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코로나가 거의 정점을 찍으면서 거의 금리 인하가 확실시 되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금리 인하를 했고 이제 완전 바닥을 찍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이 떨어지면서 원래 증시가 좀 우리나라로서는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더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시장을 보는 그런 어떤 기준점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렵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중국 증시는 뭐 지금으로서는 크게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 같고 이렇게 보면 이제 각 나라별로 시장이 좀 많이 뭐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나 뭐 일본 등등 특히 이탈리아 많이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환율 보시면은 우리나라도 뭐 변동성이 생각보다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전반적으로 어려운 증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2050선이 저항이 되면서 정말 말 그대로 2050을 뚫지 못하고 다시 한번 2050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요일 하루 2%나 빠졌고요. 2040까지 다시 주저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뭐 저점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는 이런 차트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관건은 200의 선을 이제 다음 주에 뭐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초록색의 2100선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이제 FOMC 3월 17일, 18일 이전까지 포지션을 가지고 계시고, 혹시나 아직까지 현금으로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대형주 위주로 일단 다음 주가 시작되기 전까지 포지션을 잘 구축해 놓는 게, 현금을 좀 많이 투입하신다는 뜻입니다. 현금을 잘 보유하셨다면 조금 이제 베팅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기입니다. 코로나가 어쨌든 잠잠해져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잘 체크하시면서 시장 분위기를 좀 보시죠. 코스닥도 지금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오려고 하는데, 개인들이 워낙 포지션이 크다 보니까 코스닥 쪽에도 별로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CME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앞서 보셨다시피 이제 장 막판에 좀 올랐던 미국 증시와는 다르게 이제 한국 증시는 끝날 때까지 빠지면서 선물 지수에 영향을 줄 것 같은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장중에도 7포인트나 빠졌고요. 그다음에 야간 선물 시장 장중 내내 3.8포인트 빠지면서 조금 이제 월요일 날은 어쨌든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원인들은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아직 본격적으로 투입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 경기 위축에 관한 이슈가 세계적으로 불거지고 있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정리해 드렸지만 아마 뒤에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적극적으로 코로나 관련돼서 이제 대응 방안, 지금 경기 인하,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 미국도 경기 부양책, 유럽도 경기 부양책, 일본도 지금 심각하죠.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시사했고, 중국은 뭐 거의 국가 정책 위주로 여갈피 금리나 전화위복 하고 있고, 뭐 이 다음에 나온 얘기지만 이탈리아도 지금 사망자가 2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해요, 지금. 그래서 피크를 찍고, 피크 아웃,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하향세를 보여야 되는데,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글로벌 힘 있는 국가들은 어느 정도 증시가 회복되는 국면을 보였지만 다시 올라가면서 시장 상황이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지금 약간은 동떨어져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증시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지난 금요일 날 매도세로 일관을 했고요. 개인들은 하루 이틀 반등에 또 다시 이제 너무 큰 기대를 가지면서 시장을 좀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요 한번 수합되는 그 시점을 잘 잡아야 되는데 정확히 잡기 힘들다 보니까 일단 다음 주 안에 포지션 잡고 FOMC까지 기다리는, 한 번 더 금리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시장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드릴게요. 심각해요. 지금 보시면 단 한 업종도 상승을 한 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전기전자 업종에 워낙 강하게 개인들 들어오기 때문에 공매도로도 돈을 벌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려서 지금으로서는 조금 불안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어요. 시장 자체가. 서비스업도 마찬가지고. 화학 쪽도 반등을 하려고 참 좋은 찬스였는데, 대형주가 하루 이틀 오르면서 바로 다시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로나 대응 방안 이후로는 참 좋은 흐름이었는데, 이탈리아, 유럽 쪽에서도 이제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시장이 조금 힘들어지는 모습이 됐습니다. 3월 3일 날 말씀드렸던 게 이제 2050이 이제 저항이 되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2050인데 아까 앞서 보셨다시피 2050을 이제 뚫지 못하고 되는 그런 모습. 일단 2050이 저항이 됐고요. 2050 다음에 2100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포지션을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사실 제가 좀 뭐 새벽 1시라서 처져 있긴 하지만 텐션을 낮춰놓긴 했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코로나는 사라질 테고 요럴 때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개인들은 연 이은 하락세로 많이 지쳐가고 있어요.
많이 지칠 때쯤 또 올라오는 게 시장이라서 그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현금 비중이 한 15% 남았어요. 자꾸 담다 보니까 저도 좀 꼬이는, 사실 뭐 어느 개인이라고 지금 힘들지 않은, 앞서 보셨다시피 전 업종 다 하락하는 와중에 저라고 뭐 다르진 않겠지만 저는 다음 주 포지션 잡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국내외 코로나, 뭐 근데 저도 자료를 준비하거든요. 토요일과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는 이제 일요일 날 다음 주 시장 정리를 위해서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탈리아 쪽이 지금 뭐 어마무시하게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숫자 제대로 정확히 안 보셔도 됩니다. 어쨌든 가장 높은 속도로, 빠른 속도로 이 사망자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단 며칠 사이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중동 쪽에 이런 한국, 저기 아시아 쪽에서 중국과 한국, 일본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미국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서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또 공포감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장이 좀 좋지 않겠죠. 그래서 원래는 제가 지난번에 3월 3일 날 방송할 때도,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가 코로나 사태가 조금 완화된다면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생각보다 상황이 좀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재밌는 자료들이 많더라고요. 전반적인 레포트들이 다 코로나 쪽에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냉정하게 시장을 보기가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또 다시 말하면 포인트가 반대로 이쪽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된다면 시장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러면서 개인들의 수급이 코스닥 쪽으로 몰리면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대형주들이 올라올 텐데, 기다리는 게, 그리고 이제 몸도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위축되고 정보를 얻는데도 한계가 있고, 객장에서는 손님들이 없습니다. 뭐 어디 가나 마찬가지겠지만 없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다 위축되어 있습니다. 코로나와 사스, 그리고 이제 메르스에서 이렇게 보시면 재밌죠. 박쥐, 낙타. 감염자 수가 뭐 어마무시한 그런 상황이고, 치사율이 메르스는 높았던 부분이 있고, 치사율이 낮지만 워낙 모수 자체가 크기 때문에 사망자 수가 매우 많은 그런 모습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이렇게 다시 봐도. 또 이 하나증권의 리서치 센터에서는 또 재밌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자료인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관심은 없지만 혹시 또 이런 자료들 필요하신 부분 있으실까봐 시젠이 날리더라고요. 지난주에가 코미팜이 주인공이었다면 또 이번 주에는 또 시젠이 키트, 코로나 키트 때문에 또, 아무튼 요렇게 보시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도 후보물질 개발 중이다. 이런 내용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미국 최대의 이제 바이오 약품 제조 회사, 글로벌 임상 계획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런 데서 힌트를 많이 얻는데, 외국인들은 지난 주간, 그러니까 오늘이 3월 8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번 주가 일요일이고요. 요 주간, 월요일부터 해서 요 주간 동안에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반도체는 외국인들이 이제 하루 딱 사고 나머지 4일 동안은 어마어마하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종들은 다시 사실 관심이 별로 없었고, 그다음에 국내 기관들은 반대로 반도체를 좀 소규모로 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 업종이 다 빠졌죠. 개인과 뭐 기관 외국인들 간에 완전 엇갈린 수급을 보여줬고, 눈에 띄는 부분들이 일단은 자동차 쪽이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반도체, 그다음에 기관들이 보고 있는 거는 증권 소매 쪽은 제외하고 자동차, 기관들이 많이 뺐네요. 근데 이 숫자 자체는 다릅니다. 외국인들이 훨씬 커요.
조금 더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떤 포인트를 잡기에는 다시 생각해 보니까 자동차 쪽에 포인트를 잡으려고 했었는데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뒤에 제가 어떤 종목을 보고 있는지 뭐 여러분들도 저 잘 아시겠지만 종목 보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코스닥도 지금 주간 그리고 월간 이렇게 보시면은 월간으로 IT 가전 쪽에 많이 올라왔다면 이제 이번 한 주간에는 좀 상대적으로 비중이 좀 작았던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업종이나 일부분들이 어떤지 한번 보시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하시는데 뭐 도움이 되려고 원래 가져오지만 지금 뭐 이렇게 다 빠지는 상황에서는 좀 의미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 이제 좀 보겠습니다.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는 일단 확실한 것 같아요. 조그마한 이슈 하나에도 뭐 무너지고, 조그마한 이슈 하나에도 뭐 3%씩 4%씩 올라버리는 그 지수가 그런 시장이 계속되다 보니까 뭐 정말 버티기가 힘들죠. 특히나 자금이 한정적이니까 우리는 자금이 한정적이라서 이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 베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멘탈이 정말 지키기 힘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거는 3월 3일 날 여기까지는 이제 그대로입니다. 내용. 전기차나 5G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시장이 많이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많이 선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디스플레이 쪽도 저는 개인적으로 안 들고 있지만 차기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온다면 일단 디스플레이 쪽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홍보 미디어나 소프트웨어 결제 관련주는 이제 차익 실현을 하자라고 그때 말씀드렸었어요. 이런 걸 눈에 안 들어오시겠지만 그때 3월 3일 이후로 홍보 미디어, 나스 미디어나 뭐 소프트웨어, 카카오 네이버, 결제 관련주 KG 이니시스랑 NHN 한국사이버결제 거의 차익 실현 물론 다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 자체는 지금 이제 대형주들 위주로 편입하려고 하는 그 대기 상태다라는 것은 제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을 그동안 많이 올려왔던 게 외국인 기관의 이런 홍보 미디어, 엔터, 그다음에 결제 관련주가 우리 아시겠지만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근데 저는 코로나가 지난주 후반 들어서 좀 꺾였다면은 우리 대형주 갖고 있는 게 많이 올라왔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다시 한번 청산은 했어요. 청산은 다 하고 많이 빠졌습니다. 그 이후로. 그래서 이 자금들이 일단은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환율은 급등하진 않았거든요. 아까 달러 보셨다시피 달러 인덱스가 거의 바닥을 고꾸라지듯이 빠지고 있는데 환율은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일단은 대기를 하고 있다라고 직감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이닉스도 우리 괜찮았는데 진짜 괜찮았는데 개인적으로 하이닉스로 재미 많이 보다가 이제 94,000원에 못 팔고 92,000원까지 떨어진 상황에 지금 뭐 좋다 말았는데 아무튼 반도체 쪽, 하이닉스 쪽은 일단 계속 가져가시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우리 GKL 계속해서 가지고 있고요. 5G 관련된 서진 시스템이나 KMW 위주로 일단 포트를 짜셔야 되고 그다음에 코프로비엠이나 첨보, 삼성 SDI 같은 종목들도 기본적으로 편입해 놓으셔야 됩니다. 추천드렸던 신한지주도 참 잘 올라오고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근데 막판에 이탈리아랑 한국 코로나가 뭐 어마어마한 속도로 올라오면서 전반적으로 증시 상승 동력들이 좀 많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리고 넷마블도 있고요. 넷마블이 지금 정말 괜찮은 속도로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종목 차트는 따로 없습니다. 넷마블이 엄청나게 올라오면서 아, 다행이다 생각이 들었는데 마찬가지로 주 후반 들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상승 탄력을 좀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다 관심 종목에 있으시거나 보유하고 계실 테니까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움직임.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 여기 있네요. 제가 이거 오늘 쓴 게 아니라 지난 3월 3일 날 썼던 건데 다음 주 이후 그러니까 3월 9일 이후 확진자 수 증가세가 감소된다면
하단이 빠르게 올라올 가능성. 어쨌든 다시 하단으로 왔으니까 뭐 언론에서 나오든 뭐 본인이 판단하시든 3월 17일, 18일 미국의 FOMC 한 번 더 금리 인하를 한다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일단 엄청나게 안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75금리거든요. 뭐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 할 수밖에 없고 부동산 쪽에 자금이 가긴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새로운 투자처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주식시장이 조금 힘을 받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이거죠.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친 부분은 이제 미국 코로나 사망자 수가 증가한 내용, 앞서 보셨던 세계의 이제 힘 있는 국가들의 재정 정책, 돈을 많이 푸는 이런 것 분명히 중요한 이슈인데 돈 풀면서 확진자 수가 감소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증가한 내용들, 시장에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서는 좀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시장의 이제 분위기를 마지막으로 보고 어쨌든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 다음 주 FOMC가 중요한 증시의 변곡점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은 왜 이렇게 섣불리 예측을 하지 않느냐 하면 원래는 뭐 이렇게 어느 업종이 올라올 거다 뭐 이렇게 종목을 보고 할 텐데 지금 어쨌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현금 보유량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부족할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주 중요한 변곡점까지는 일단 시장을 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시장의 중요한 뭐 어떤 걸 예측하기보다는 이제 대응하는 거죠. 대응. 예측보다는 대응. 코로나가 좀 완화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테고 중요한 거는 3월 17일 이전에 다음 주 화요일 이전에는 포지션을 좀 어떻게든 무리해서라도 잡아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증가하지는 않겠죠. 할 수 없이 만약에 계속 증가한다면 예측을 어긋나는 또 그런 상황인 거고. 여기 보시면 2020년 1월부터 2020년 이제 오늘까지입니다. 3월 6일. 그러니까 어제 아니죠. 금요일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거래소의 시장 움직임을 이렇게 보시면 개인들이고요. 진짜 안타까운 게 이제 우리가 2월 15일이거든요. 2월 15일 날 현금 보유하자. 그만 여기 꺾이기 직전이었거든요. 그거는 제 영업 비밀 중에 하나인데 일단 반등을 하느냐. 사실 이때는 반등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요런 식이거든요. 연말에 힘주어서 말했던 거는 그때는 연말에는 우리 12월 5일, 12월 15일 이후로 12월 연말 여기 앞에네요. 하여튼 요 앞에도 요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중국과 미국의 그 1차 합의 서명문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 증시가 엄청 좋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고 이때 2월 15일 이후에 이제 저는 현금 보유하자 보수적으로 가자 했었는데 이게 아니나 다를까 빠지게 되었고 지금으로서는 외국인들은 거의 뭐 시장의 참여도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기간을 원래 제가 뭐 유심히 보진 않지만 어쨌든 한국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외국인 움직이는 대형주 시장이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차트는 제가 유심히 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올라오는 그때가 아마 다음 주에 제가 일요일 날 방송할 때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나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개인들은 지금 지쳐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1월 중순부터 시작된 이 힘든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데 개인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기타 등등의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수급이 엇갈리는 모습이 다음 주에는 나오지 않겠나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네, 하여튼 요 차트로 하나로 다 해결이 될 것 같고요. 너무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 일단 결론은 다음 주까지 이제 포지션 잡는 거. 앞서 말씀드렸던 그 종목과 하이닉스 지금 다시 92,000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배터금 멤버십 지금 가장 큰 난관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많이 댓글로 상처받는데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게 제 업이긴 하지만 무슨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같이 힘내서 저도 자주 방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감사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